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기아차의 SUV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모하비인데요. 제가 처음 모하비를 탔을 때 10년 전이니까 뭐 차도 그렇지만 저도 많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10년이란 시간 사실 짧진 않은데요. 페이스리프트가 이뤄진 것도 8년 후, 그러니까 지난 2016년 정도였죠. 그때와 비교한다면 그래도 인테리어 부분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약간의 이 나이든 흔적 자체를 지우긴 어렵습니다. 뭐 현재 경쟁 모델이라면 렉스턴 정도가 있겠죠. G4 렉스턴. 그 모델과 비교했을 때 또한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기아 모하비는 2007년 12월 등장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기안급 SUV이면서 현대 기아차 유일의 프레임 방식 SUV이고 당시 기아 자동차 사장이었던 정의선 부회장의 지휘 아래 탄생한 모델로도 유명합니다. 잠시 모하비의 판매량을 볼까요? 굉장히 흥미롭죠? 첫 출시 이후 2010년까지 판매량에 줄어들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요즘은 연간 15,000대씩 팔리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소형 SUV인 르노삼성 QM3와 비슷한 수준으로 팔렸을 정도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팔리는 독특한 모델이죠. 개발 시기에 따른 원가 등을 감안하면 기아차에게 상당한 효자 모델입니다. 10년을 넘어선 모델인 만큼 디자인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지금의 디자인은 2016년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진 이후의 것인데요. 번쩍이는 굵은 크롬 장식이 눈길을 끌죠. 휠도 크롬으로 장식됐습니다. 각지고 우람한 덩치가 존재감을 높여줍니다. 인테리어를 보면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비롯해 버튼에서도 예스럼이 묻어납니다. 특히 경쟁 모델인 쌍용 G4 렉스턴과 비교해보면 투박하다는 느낌이 짙습니다. 이런 우드 그레인도 요즘 차들에서 보기 힘들죠? 계기판 모니터는 4.2인치 크기로 기안급 SUV로는 작은 편입니다. 스택게이트 형태의 기어레버도 요즘은 잘 안 쓰는 형태고요. 시트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박음질로 멋을 냈습니다. 1열 시트는 통풍과 열선 기능을 지원하는데 버튼에는 통풍 표시만 있다는 게 재밌네요. 조수석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도 있습니다. 스피커는 JBL에 10개 스피커가 장착되고요. 대형 SUV답게 뒷좌석 공간도 넉넉합니다. 시트 슬라이딩 기능도 있고 시트백 각도 조절도 됩니다. 바닥 부분도 돌출 공간 없이 평평해서 공간적인 만족감이 높습니다. 3열 공간도 넉넉한데 형식적인 3열 좌석이 아니라 성인 남성도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갖췄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넉넉합니다. 3열 시트가 펼쳐져 있어도 350리터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3열을 폴딩하면 1220리터로 늘어납니다. 그보다 아쉬운 부분은 전동식 트렁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살짝 걸치면 자동으로 잠궈주는 기능만 있습니다. 잠시 모하비가 어떤 체감적인 소리를 들려주는지 들어볼까요? 연식 변경을 통해 각종 편의 및 안전장비들이 추가되지만 출시된 지 오래된 만큼 최신 기술의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차선 이탈 경고, 후측방 경고, 오토 하이빔 기능은 갖췄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만큼 차선 이탈을 능동적으로 방지해주는 기능도 빠졌습니다. 대신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은 갖췄네요. 파크 브레이크도 전동 타입이 아닌 풋브레이크 형식입니다. 기아 모하비는 올해로 출시된 지 1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쌍용차의 최신 모델 G4 렉스턴과 경쟁할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아 모하비와 함께 가볍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 물론 중간에 변화가 있긴 했지만 사실 그 변화 자체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최신 현대 기아차의 모델과 비춰서 바라본다면 실내 쪽이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하죠.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모델은 2018년형 모델인데 이후에 2019년형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는 시점이 되면 이미 19년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엔진 쪽에서 약간의 보완, 어떤 그 에미션 부분에 의한 약간의 보완, 네, 그를 제외하고는 뭔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네요. 참고로 내비게이션 정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네, 나머지 차를 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네,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2018년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 이 실내를 장식하고 있는 우드 패널 상당히 예스러운데 이런 것 정도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몇몇 장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최신 모델들과 발맞춤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흔적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현재처럼 차를 타고 느끼는 어떤 차가 전해주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 이런 면에서 비교를 한다면 네, G4 렉스턴 대비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진행을 해가면서 간간히 G4 렉스턴과 한번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세 제어 장치는 임의적으로 한번 해제를 해보고요. 물론 모하비를 타면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네, 거동 특성을 보기 위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고 네, 엔진의 출력을 끌어낼 때 힘 자체에서 충분히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현재 3.0리터 디젤 엔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국산 모델 중에 3리터급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R라인 계열로 가면서 2리터에서 2.2리터로 셋업을 해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현재는 네, S쪽 엔진을 활용을 해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도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낮은 RPM부터 상당히 여유로운 토크를 내주게 되는데요. 실제 토크밴드가 나오는 제조사 발표 수치만 보더라도 네, 1500에서 3000 사이에서 최대 토크가 활성화된다고 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실제 구동되는 그 토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대 토크는 대략 이 정도면 53kgm 정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조사 발표 수치가 57.1kgm니까 구동 효율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또한 최고 출력이 260마력, 그럼에도 실제 구동되는 출력이 230마력대 중반 정도라면 효율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나 이제 이 차는 4륜 구동 버전인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바라보더라도 네, 어떤 효율성 부분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현재 앞에서 보면 초반에 토크가 확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마일드하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죠. 가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 현상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초기에 가속 페달을 너무 많이 밟아버리면 킥다운이 일어나서 원하는 단수에서 측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초기에는 부드럽게 이렇게 스로틀을 열어서 일정 구간에 도달했을 때 최대 힘을 끌어내고 이때부터 측정을 해나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초기에는 좀 낮아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구현된 이 최종 값에 대해서만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되겠네요. 사실 이와 같은 수치를 떠나더라도 차를 타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짐도 실어 보기도 하고
성인이 이제 탑승해서 실제 이렇게 주행을 해보기도 하는데 3명 정도의 성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이런 환경에서도 힘에 대한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출력적인 부분, 토크에 대한 이런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속기는 8단 자동인데요. 초기형과 비교를 한다면 다소 달라진 구성이죠. 최근에는 현대기아차가 이제 후륜구동형 8단 자동 변속기를 다양한 모델에 쓰고 있는데 현재 모하비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속 쇼크라는 부분도 없고 일부 이제 모델에서 전륜구동 모델이었죠. 거기서 기어가 고정된다든지 이런 아쉬움을 보이긴 했지만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이 모델에서는 그와 같은 아쉬움이 없습니다. 기어 단수도 사실은 이제 연비를 위해서 조금 촘촘하게 쪼개놓긴 했지만 일상 구간에서 이용할 때 이 중간 부분에서의 아쉬움도 크지 않고요. 아무래도 토크 자체가 넉넉하다 보니까 다소 구간에 따라서는 길게 느껴지는 그 기어비를 이 막강한 토크가 커버를 해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이 엔진의 감성, 이 4기통 엔진에서는 절대로 흉내내기 힘든 이 6기통 엔진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모하비에서는 그와 같은 어떤 부드러움, 이를 통한 파워, 이런 것들이 조합을 이루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주행 성능을 뽐내게 됩니다. 고급스러운 그런 주행 감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G4 엑스턴과 비교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커집니다. 특히 감성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때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모하비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그렇다면 가속 성능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가속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조대 정도라면 이 차의 무게를 감안했을 때 상당한 수준이죠. 여기서 잠시 무게도 한번 살펴보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2.3톤, 아무래도 프레임 차체이기 때문에 조금 무겁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출력이 여유롭기 때문에 사실 무게감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무게 배분율 55% 정도가 앞쪽으로 몰려 있는데 이 정도라면 상당히 좋은 배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시금 돌아가서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G4 엑스턴의 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배기량이 큰 만큼 모하비 쪽이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죠. 참고로 이 테스트 결과는 저희가 이 사륜구동 모드를 사륜 하이 쪽으로 놨을 때의 결과인데요. 참고로 오토 쪽으로 놓게 되면 이 구동 배분율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보다는 순수 가속 부분에 있어서 사륜 쪽이 약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이제 사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동 배분이 어느 정도 일정 퍼센테이지로 묶이는 상황, 이때 가속력이 살짝 더 나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연비라는 측면을 비롯해서 이 속도 자체, 이 스피드 레인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탄력성이 부여된 이 오토 모드 쪽이 조금 더 낫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평상시에는 오토 쪽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사실 모하비로 드래그 레이스를 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다른 것보다 승차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노코크 차체와 비교를 한다면 거친路面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아쉬움이 드는데요. 하지만 일상에서 타면서 충분히 타협할 정도의 수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G4 엑스턴과 비교를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제네시스와 벤츠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나타와 넥서스 정도의 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분명히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고 G4 엑스턴 쪽이 어떤 그 쇼크를 방어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다당 이런 느낌이라면 현재 모하비는 퉁퉁 이런 정도로 소리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사실 이
소리로 표현한다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와 같은 느낌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뭐 분명히 월등한 승차감이 나온다는 점도 좋고요. 또한 휠이라는 점으로 볼 때 현재 뭐 18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편평비가 높은 타이어를 쓰고 있고 타이어 자체도 이 차와 어느 정도 좋은 궁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너링이라든지 어떤 성능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쉬움이 나오게 되긴 하나 이 차의 컨셉과 비춰서 바라본다면 승차감을 구현해주고 또한 어떤 그 다양한 노면 조건에서의 탄력성을 갖기 때문에 현재 구성에 대해서는 나무랄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레디얼 RA07이라는 모델이죠. 경트럭 타이어로도 쓰이는 모델인데 현재 모하비와 좋은 매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음이라는 부분으로 보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잠시 정숙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죠. 아이들링에서의 정숙성 상당한 수준이죠. 사실 G4 렉스턴도 이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차의 정숙성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모하비 쪽이 약 0.5dB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이 정도는 사람이 느끼기에 힘든 정도의 수준입니다. 두 모델 모두 상당히 좋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사실은 저희 쪽에선 이 V6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모하비가 그래도 약간 낫지 않겠어 라고 기대를 했는데 쌍용 쪽도 이 정수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코너링이라는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능 중심으로 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타이어의 편평미만 보더라도 그렇죠. 하지만 이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통해서 승차감을 구현해내고 있고 이 정도의 어떤 핸들링이라든지 차량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 됩니다. 단지 아쉬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스티어링 시스템인데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유압식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갖게 된 장점이라면 어떤 노면의 피드백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때로는 이와 같은 점이 운전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을 키우게 되는데 현재 모하비에는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현대기아차가 최근 많이 밀고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조차도 빠져 있죠. 크루즈 컨트롤 역시도 세대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이제 도요타가 이런 장비를 쓸 때가 있었는데 단위를 1단위로 조절하지 못하고 2단위로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아쉬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로 볼 때 2열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지 않나요? 아이를 위해서 SUV를 구입하시는 그런 소비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인간적으로 USB 포트 정도는 좀 탑재를 합시다. 그를 제외하고 JBL 사운드 시스템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만 나이 들어 보이는 이 우드 패널 정도는 바꿔줄 필요가 있겠고 현재 기아에서는 텔루라이드가 모하비의 후속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속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되면 모하비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모하비 오늘 이렇게 타보고 나니까 사실 사골 모델인 건 분명하죠.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쉐보레 캡티바를 비롯해서 모하비 상당히 유명한 사골 모델들인데 현재 모델들 캡티바도 그렇고 모하비도 그렇고 약간만 더 개선을 하더라도 아직은 여지가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약간이라는 것이 디자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파격적인 변화, 인테리어에 대한 파격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본 골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정도를 바꿔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G4 렉스턴과 비교를 한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패널이 그랬지만 이 모하비의 손을 들어주겠다고 의견의 일치를 받습니다. 사실 이제 G4 렉스턴이 최근에 나왔죠. 그리고 이 모하비 기본적인 이제 이런 것들은 10년 전부터 지속돼서 오는 것들인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10년 전에 현대 기아차의 기술이
지금의 쌍용차보다는 낫구나. 쌍용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이죠. 네, 쌍용차도 좀 더 분발을 해주면 좋겠고, 모하비 역시도 조금 더 좋은 구성으로 거듭나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구성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옛 것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느낌이 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회를 해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단 거리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약 39m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가 점차 늘어나서 최장으로는 이제 42m대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대략적으로 평균 40m 정도의 성능을 갖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도 G4 렉스턴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G4 렉스턴 오너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 결과에서도 모하비 쪽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타이어 특성 등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인 이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모하비 쪽이 약간 더 여유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기아 모하비. 프레임 자체가 갖는 이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견인을 할 때도 유리하고요. 하지만 승차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또한 최근 유행하는 도시명 SUV라는 점으로 바라본다면 모노코크 차체 쪽이 갖는 이점 역시 뚜렷한 것도 사실이죠. 여러 가지 면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신차들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기아가 정말 모하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차였는데, 시각적인 부분,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현대 기아차는 정말 차를 못 만들었죠. 못 만들고 대신에 편의장비,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로만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채워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먹혔었죠. 하지만 지금은 쌍용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본기 부분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가 좋아지고 있는데, 네, 좀 씁쓸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배기량이 있고 무게가 나가는 만큼 연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차를 타시는 분들께서 타협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These eyes can't lie. You don't need to hide your wrongs anymore. You've seen too much. Now let me bring you home. Rest in my arms. You don't need to fight alone anymore. Time gave me faith. Nothing can slow us down. There's no shame in this weakness. Ooh, we all the same, but all you really need for now is answers. Go and sleep tonight. There's nothing left to fear. To dry those tears. Ooh, bury your pain. 네, 오늘 만난 기아 모하비. 진한 그런 사골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를 타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감성적인 충족을 만족시킨다는 점으로 보면 G4 렉스턴보다는 월등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잘하는, 현대기아차 원래 눈에 보이는 거 정말 잘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뭐 소재들, 눈에 띄는 것들만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적어도 모하비의 수명을 약간이나마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가죽 시트의 어떤 이런 부분, 통풍 시트, 네, 어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고,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매력이 큰 모델이니까 조금 더 개선을 해나갈 수 있다면 이 차의 수요층을 크게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은 기아차의 플래그십 모델
하지만 구성적으로 본다면 소렌토, 심지어 스포티지보다도 노후된 그런 장비를 쓰고 있는 모하비를 만나봤습니다.